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가 잠시 뒤 청와대에서 회동을 갖습니다. 수출 규제에 따른 대응 방향이 집중 논의되고 초당적 협력 의지를 담은 합의문이 나올지 관심입니다. 전국 현안도 함께 논의됩니다. 홍남기 부총리는 국회에 출석해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핵심 소재와 부품 그리고 장비 경쟁력 강화 방안을 이번 달 안에 마련하고 핵심 부품 국산화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낮춘 연 1.5%로 결정했습니다. 경제성장률 전망치도 2.2%로 하향 조정됐습니다. 투자와 수출이 동반 부진한 가운데 경기 회복도 지연되고 있는 데 따른 것입니다. 국회가 탄력근로제 확대 법안의 상임위 처리를 시도했지만 국회 본회의 개회를 놓고 여야 의견이 갈려 법안 심의가 보류됐습니다. 민주노총은 국회 탄력근로제 확대 논의에 항의하며 오늘 하루 총파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학교 비정규직 노조도 2차 총파업을 선언했습니다. 노조는 교육당국과 임금교섭에 나섰지만 불성실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며 9월 7일 대의원 대회에서 구체적인 파업 시기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제5호 태풍 다나스가 토요일 오전 전남 남해안에 상륙할 것으로 보입니다. 제주와 남부지방 곳곳에 많은 비를 뿌릴 것으로 보여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 회동이 오늘 오후 청와대 본관 인왕실에서 열립니다. 오늘 회동에서는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에 대한 초당적인 대응 방안이 중점적으로 다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의제를 제한하진 않기로 한 만큼 야당은 정경두 국방부 장관 경질, 소득주도 성장 폐기, 대북 정책 등 국정 전반에 대해 의견을 개진할 전망입니다. 이에 대해 청와대와 여당은 추가 경정 예산안 처리와 국회 정상화 등을 촉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청와대는 이번 회동에서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에 대한 정부의 대응을 초당적으로 지지한다는 취지의 합의가 이루어지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일본 정부의 수출 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핵심 소재와 부품 그리고 장비 경쟁력 강화 방안을 이번 달 안에 마련하고 핵심 부품 국산화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홍 부총리는 오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 인사 발언에서 수입선 다변화, 국내 생산 설비 확충 등과 더불어 이 같은 국산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홍 부총리는 당장 착수하거나 당겨서 추진할 필요가 있는 핵심 소재와 부품, 장비의 연구개발 사업 등에 대해서는 이번 국회 심의 과정에서 필요한 예산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한국 대법원의 징용배상 판결과 관련한 제3국 중재위원회 구성 요구에 대한 한국 정부의 회답을 오늘 밤 자정까지 기다리겠다고 밝혔습니다. 니시무라 야스토시 관방부 부장관은 오늘 정례 브리핑에서 한국 측으로부터 중재에 응하지 않는다는 회답이 없었다면서 한국 정부는 협정상 정해진 시한인 오늘 밤 12시까지 중재에 응할 의무를 지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니시무라 부장관은 이어 일본 정부는 한국 정부가 중재에 응하도록 계속해서 강하게 요구해 나갈 생각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한국 정부가 중재위 구성 요구를 끝내 거부할 경우 어떤 대응을 할지에 대해서는 가정의 질문에는 답변을 삼가겠다며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전격적으로 인하했습니다. 한국은행은 오늘 오전 금융통화위원회를 열어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낮춘 연 1.5%로 결정했습니다. 기준금리 인하 자체는 지난 2016년 6월 이후 3년 1개월 만으로 지난해 11월 금통위에서 금리를 올린 뒤 8개월 만에 통화정책에 변화를 준 겁니다. 한국은행 안팎에서는 이번 달 금통위에서 금리를 동결한 뒤 다음 달 이후 금리를 낮출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습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투자와 수출이 부진한 가운데 회복이 예상보다 지연되고 있다며 완화적인 통화정책을 유지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대구에서 한 남성이 집 옆에 있는 스크린 골프장에 불을 질러 3명이 죽거나 다쳤습니다. 골프장 소음 때문에 평소 다툼이 잦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윤재 기자입니다. 타일이 모두 부서져 바닥에 나뒹굽니다.
건물 안쪽은 온통 그을음이 가득합니다. 골프 가방도 모두 불에 녹아버렸습니다. 대구 대명동에 있는 스크린 골프장에 불이 시작된 건 저녁 6시 50분쯤. 57살 A씨가 플라스틱 병에 인화성 물질을 담고 찾아가 불을 지른 겁니다. A씨는 병원 치료를 받다가 숨졌고 골프장을 운영하는 부부는 다쳐 병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불을 지른 A씨는 스크린 골프장 바로 옆집에 살았습니다. 평소 골프장 소음 때문에 자주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른 주민들도 골프공 치는 소리가 밤늦게까지 이어져 불편했다고 말합니다. 너무 그게 소음이 심하다 보니까 좀 다들 불만들이 좀 주변에는 좀 많았겠지. 밤에는 좀 더 그렇지요. 소음에 시달리던 A씨는 불을 지르려 마음먹고 유서까지 쓴 뒤에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조용한 주택가에 스크린 골프장이 들어오면서 내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왔다. 그런 내용의 유서였습니다. 소음 때문에 생긴 이웃 사이의 갈등이 결국 참담한 비극으로 끝났습니다. YTN 이윤재입니다. 드라마 태양의 후예로 배우 송중기 씨의 인기가 급상승했을 때 이른바 송중기 마스크팩이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이 제품은 딱 1년 동안만 제조됐는데 어떻게 된 건지 지금도 온 오프라인 매장에서 계속 팔리고 있습니다. 특허청이 조사해봤더니 지금 유통되고 있는 제품은 모두 짝퉁이었습니다. 이문석 기자입니다. 인터넷 검색창에 송중기 마스크팩을 입력해봤습니다. 요일별로 다른 성분의 팩을 하는 제품이 팔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품은 벌써 2년여 전 단종한 상태. 알고 보니 지금 유통되고 있는 건 모두 가짜였습니다. 특허청이 경기도에 있는 짝퉁 공장을 찾아냈습니다. 가짜 마스크팩 600만여 점, 시가로 200억 원어치가 나왔습니다. 바이오한테 샘플로 보내려고 저희는 이제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거죠. 정품을 만들어 납품했던 회사가 계약이 끝난 뒤 몰래 가짜를 만든 거였습니다. 이 짝퉁 제품 속에는 정품에 든 기능성 추출물 성분이 전혀 첨가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저질 원료로 정품 10분의 1 가격의 마스크팩을 제조했고 서류를 위조해 국내는 물론 중국과 베트남 등에 수출까지 했습니다. 정품 자체의 파우치를 만들었던 사람 스스로가 이 파우치와 박스를 만들어서 거기에 충전시키는 방법을 썼기 때문에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이미 썼던 제품과 같은 제품이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특허청은 저질 짝퉁 제품을 팔아 우리나라 화장품 이미지를 훼손한 10명을 입건하고 온오프라인 판매처에 유통 중단을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YTN 이문석입니다. 타인의 건강보험증을 빌려서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다가 적발된 부정수급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됩니다. 현재 건강보험증을 부정 사용하다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지만 오는 10월 24일부터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 수위가 높아집니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2015년에서 2017년까지 건강보험증 부정사용 진료 건수는 모두 17만 8천여 건에 달했습니다. 이 기간 다른 사람의 건강보험증을 도용해 외래 진료를 받은 인원은 3,900명 정도로 이들이 부정사용한 금액은 1인당 100만 원꼴로 모두 40억 원이었습니다. 민주노총은 오늘 서울을 비롯한 전국 주요 지역에서 총파업 대회를 열어 탄력근로제 확대 법안 철회를 요구하고 최저임금 10,000원 공약 폐기를 규탄했습니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오늘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수도권 총파업 대회에서 저임금 문제는 사실상의 최저임금 삭감으로 박살냈고 장시간 노동 문제는 탄력근로제 확대로 망쳐버리려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같이 거꾸로 가는 정부 정책에 저항하고 비판하는 민주노총을 정부는 탄압으로 짓밟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노총은 이날 조합원 5만여 명이 참여할 것으로 전망했지만 고용노동부는 12,000여 명이 참여한 것으로 집계했습니다.
교육당국과 임금 교섭을 중단한 전국 학교 비정규직 노조가 2차 총파업을 벌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전국 학교 비정규직 노조는 오늘 서울시 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당국의 임금 교섭은 거짓말 교섭이자 대국민 사기극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비정규직 노조는 시도교육청은 집단 교섭에 권한 없는 교섭위원들을 내세우고 교육부는 교섭에 참여하지 않는 등 불성실한 태도를 보였다면서 특히 교육당국은 1차 총파업 전과 비교해 진전된 안을 내놓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노조는 2차 총파업을 언제 할지는 오는 9월 7일 대의원대회에서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지난 3일부터 사흘 동안 벌인 1차 총파업 때는 첫날 2만 2천여 명의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가 동참하면서 2,800여 개의 학교의 급식이 차질을 빚었습니다. 프랑스 프로축구 보르도로 이적하는 황의조 선수가 계약 마무리와 팀 합류를 위해 오늘 오전 인천공항을 통해 출국했습니다. 황의조 선수는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는 보르도 구단의 프리시즌 일정에 합류해 메디컬 테스트를 받은 뒤 이적 계약을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황의조 선수는 새로운 리그에서의 도전이 설레고 긴장되지만 최대한 빨리 적응해 이번 시즌 두 자릿수 득점을 기록하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이적료 200만 유로, 우리 돈으로 26억 원의 일본 제1리그 간바 오사카에서 프랑스 리그 보르도로 이적하는 황의조 선수는 이번 시즌 보르도의 주전 공격수 활약이 유력한 상황입니다. 황 선수의 각오를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따로 세우지는 않았는데 그래도 적응을 빨리 해서 두 자릿수 골을 기록했으면 좋겠고 골도 중요하지만 경기에 출전하고 또 적응을 빨리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일단 더 높은 무대는 당연히 꿈꾸지만 그래도 제가 먼저 또 프랑스에서 먼저 제가 잘하고 먼저 인정받고 먼저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는 게 먼저인 것 같아요. 그 다음은 또 그 다음이니까 일단 현재 최대한 충실해서 리그에서부터 좋은 활약들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고진영 선수와 호주 교포 이민지 선수가 LPGA 투어 2인조 대회 첫날 공동 3위에 올랐습니다. 두 선수는 미국 미시간주에서 열린 1라운드 포섬 경기에서 3언더파를 쳐 양희영, 이미림조와 함께 3위를 기록했습니다. 캐나다조가 두 타차 선두에 나섰습니다. 올해 신설된 이 대회는 두 명이 같은 조를 이루어 나흘간 경기하는데 1, 3라운드는 두 명이 공 하나를 번갈아 치는 포섬 방식으로 2, 4라운드는 두 명이 각자의 공을 치는 포볼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광주 세계 수영 선수권 대회에서 여자 수구 선수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일본인이 범행을 시인했습니다. 일본인 37살 A씨는 추가 조사에서 애초 카메라 조작 실수였다는 말을 바꿔 고의로 여자 선수들의 신체를 찍었다고 자백했습니다. A씨는 지난 14일 광주 남부대학교 수구 연습장에서 몸을 풀던 외국 여자 선수 12명의 신체를 15분여 동안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범행을 부인하고 이튿날 무안공항을 통해 귀국하려다가 긴급 출국 정지로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수석은 자연이 오랜 세월에 걸쳐 만들어낸 예술품이라고 불립니다. 충북 청주에 평소에는 볼 수 없었던 수석이 한자리에 모였다고 합니다. 이성우 기자가 소개합니다. 다양한 모양의 수석들이 전시장 안을 가득 메웠습니다. 언뜻 봐도 산 봉우리를 닮은 수석에서 한복을 곱게 차려입은 여인이 기도하는 모습이 담긴 수석까지 그 형태도 가지각색입니다. 여기에 마치 한라산 백록담을 닮은 수석 등도 전시돼 있는데 자연이 만들어낸 모습에 보는 이들은 감탄을 자아냅니다. 보통 수석은 산과 골짜기 등 자연의 경치가 조화된 산수 경석과 사물의 형태를 닮은 무령석, 그리고 사물의 모양이 담긴 문양석 등으로 분류됩니다. 무령석이라는 것은 어떠한 형태를 닮은 돌, 이걸 이제 무령석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저거는 코끼리 같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이제 무령석으로서 코끼리 바위로. 이번 전시회에는 수석동호회 회원 90여 명이 140여 점의 수석을 출품했습니다. 벌써 33회째 이어오는 전시회인데 매년 다양하고 새로운 형상의 수석들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충북의 경우 바다가 없는 유일한 내륙 지역이어서 남한강 지역 위주로 탐색한 수석이 많습니다. 대부분 아름다운 자연 풍광을 수묵화로 그려 넣은 듯한 작품에서 기암괴석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실내에서 즐길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고요. 또 저 돌이 자연적으로 저렇게 형성이 되기까지 수천 년, 수만 년의 시간이 흐르는데
그 속에서 자연의 경이로움, 또 소중함을 느끼고 자연이 오랜 세월에 걸쳐 만들어낸 예술품인 수석이 보는 이에게 자연의 풍광은 물론 그 경이로움을 보여줍니다. YTN 이성호입니다. 현재 장마 전선의 영향으로 남해안과 제주도에는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특히 제주 서귀포에는 시간당 20mm가 넘는 매우 강한 비가 쏟아지고 있는데요. 내일까지 장마 전선의 영향으로 충청과 남부지방에는 비가 내리겠습니다. 전남 남해안과 경남 해안, 지리산에는 250mm 이상의 폭우가 쏟아지겠고요. 그 밖에 남부와 제주도에도 최고 150mm의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도 비가 내리지 않는 중북부 지방은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서울에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기온이 34도까지 치솟겠습니다. 반면 비가 내리지 않는 남부 지방은 부산의 낮 기온이 26도에 머무는 등 더위가 쉬어가겠습니다. 내일 중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찜통더위는 계속됩니다. 서울 낮 기온 34도, 춘천도 34도, 광주 28도, 대구 27도, 부산 26도로 예상됩니다. 현재 5호 태풍 다나스는 타이완 동남쪽 해상을 지나고 있습니다. 주말 새벽 제주도 북쪽 해상을 통과해서 주말 오전에는 전남 남해안에 상륙할 것으로 보이고요. 이후 남부 내륙을 거쳐서 동해로 진출할 전망입니다. 이에 따라 주말에는 남부와 제주도가 태풍의 영향권에 들면서 강한 비바람이 불겠습니다. 태풍 대비 철저히 해주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네, 더 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도 진실에 한 발 더 다가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